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의사를 매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세요. 그 전에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는데요. 독소를 만드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장지방을 없애기 위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정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식사를 마치고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과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초코바보다도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식사 때문에 이미 높아지고 있는 혈당을 사과가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 편이다. 숫자 1번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다 먹는 편이다. 숫자 2번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 껍질을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드는 방법도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사과 껍질을 버리는 순간 사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식이섬유 성분이 껍질에 많이 몰려있죠. 식이섬유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면서 껍질을 같이 안 드신다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식초나 베이킹소다 푼 물에 살짝 씻어준 다음에 흐르는 물로 헹궈서 껍질까지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다른 건강식품이랑 같이 드시는 거겠죠. 사과랑 같이 드시면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건강궁합재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요. 땅콩이 들어간 버터가 아닙니다. 버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땅콩을 주재료로 만든 게 땅콩버터입니다. 흔히 땅콩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땅콩잼이면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땅콩버터를 먹어보면 단맛은 거의 느껴지질 않죠. 200g짜리 땅콩버터 한 통을 다 드신다고 해도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것보다 당 함량이 낮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사과를 땅콩버터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노화 방지, 내장지방 제거,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땅콩버터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사과나 당근에도 들어있지만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함량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죠.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활성산소,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땅콩버터랑 드시면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양이 38.6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들이 자주 챙겨 드시는 오메가3도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죠. 중성지방 같은 나쁜 지방을 몰아내기 위해 항상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또 사과에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다소 부족한데요. 땅콩버터에는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 둘레를 보는 거죠. 남성분들 경우는 35인치, 여성분들은 33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내장 지방 위험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사과 한쪽, 땅콩버터 한 스푼 정도 챙겨 드시면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마비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궁합인데요. 사과를 삼겹살이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드시죠? 삼겹살에 지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점에 가면 삼겹살 1인분이 보통 150g 정도 되죠. 딱 그것만 드시면 삼겹살은 건강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에는 지방 말고도 올레산이랑 리놀레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관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성지방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악명이 높은 LDL 수치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게다가 말입니다. 사과와 삼겹살의 조합은 굉장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이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이유는 1차적으로 한꺼번에 적정량 이상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트륨이 많은 쌈장이나 김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사과에는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때 사과도 같이 드시면 좋다는 것이죠. 이제 삼겹살 드시고 나서 공깃밥에 된장찌개, 냉면을 드시기보다는 사과를 한 개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성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두뇌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랑 꼭 같이 드시면 좋은 과일,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하고 많이 다르죠. 과육을 기름으로 짜 먹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고품질의 지방 성분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왜 굳이 지방 성분을 같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과는 완전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여지는 충분하죠.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구연산,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 성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표 좌측은 사과, 우측은 아보카도인데요. 딱 1초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보카도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만 매일 드시게 되면 아미노산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겠죠?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과랑 아보카도를 같이 드시게 되면요, 그 자체로 완벽에 가까운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메가3로 대표되는 불포화 지방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는 아주 풍부하죠. 오메가3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미국 관절염 협회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건강한 과일 아보카도, 맛있는 과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